임정우 선수가 어제 잔류 계약을 하면서 이제는 미계약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임정우 선수가 어제 이제 NC와 계약 기간 3년에 최대 12억 원의 조건으로 일단은 재계약을 했죠. 제가 이제 보도를 9시에 어떻게 했냐면 네. 10억대 초반에 계약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단독 초반.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단독 기사라는 게요. 우연찮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락을 많이 돌려야 돼요.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돌리고 이제 취재 전화를 돌리다 보면 이제 모 구단 관계자하고 통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해당 구단이 임정우 선수에게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임정우에 관심이 있었지 않아요? 아니 임정우 선수 딴 데 계약한 것 같은데? 잔류하는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오퍼를 했는데 안 받았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단독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취재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얼마쯤에 제안을 했길래, 그러니까 얼마쯤에 했다. 그러면 이 금액 안에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체크한 건 12억에서 13억 사이인데 발표는 전체 12억에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NC가 단장하고 이제 그 팀장급들이 워크숍을 진행 중이었어요. 거제도에서. 근데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빨리 해결하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만남이 빨리 보도 기사 써라. 그날 12시 이제 거제하고 창원하고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서 이제 다행히 임정우 선수가 마산에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후에 이제 마지막 협상을 갖고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제가 이제 임선단 단장한테 좀 사과를 드렸죠. 단장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움직이게 해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급하게 찍은 사진이군요, 저건. 네, 저희 일단 워크숍 하다 먹어서. 네, 워크숍을 마치고 마치는 일정이 딱 12시였는데 그걸 마치고 이제 빨리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은 그 C등급 그 FA 투수 중에는 사실은 뭐 저희도 다 얘기를 했지만 임정우 선수가 가장 거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임정우 선수가 했었어요. 이제 왼손이니까 그러니까요. FA 자원 중에 투수들 중에 가장 이제 왼손이라서 뭐 롯데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왜냐면 롯데가 이제 왼손이 확실치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뭐 접촉을 했는지는 제가 막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임정우 선수 그리고 김강률 선수 여기에 이제 최원태 선수 정도가 시장에서 타팀 이적 가능성이 있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이런 선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선수가 임정우 선수였던 건 맞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구단이 실질적으로 접촉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은 이제 김강률 선수인 것 같아요. 아마 이 김강률 선수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김강률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던 구단들이 꽤 있다고 알려졌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뭐 기아나 LG나 이쪽에도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관심을 이제 사실상 접었군요. 요 얘기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접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강률 선수 측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이 이제 적지 않은 나이. 그래서 이 계약 기간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금액보다는 계약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주는 구단과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 이렇게 하고 김강률 선수는 지난 21일로 알고 있는데 두산과 이제 한 차례 만남을 가졌고 두산은 조건을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쪽에서는 지금 추가로 김강률 선수 측에서 추가 연락으로 온 거는 없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제안을 일단 받은 건 맞군요. 어떤 오퍼를 던졌다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래서 연락이 지금 오지 않고 있다 정도가 오늘 이제 제가 오후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체크한 사항입니다. 뭐 얼추 이제는 몇 명 안 남았어요. A등급의 최원태, B등급의 임기영, 유지혁, 하주석, 이용찬, C등급의 서건창, 김강률, 김성욱, 문성현까지 이제 9명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선수가 최원태 선수 아니에요? 최원태 선수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냐? 뭐 삼성 팬들은 오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해야 된다. 최원태 선수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최원태 선수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만 공개하는 특급 정보.
최원태 선수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어디 있나요? 제가 모 관계자하고 통화하다가 최원태 선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국내에 없다. 국내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12월 2일 이제 상무 입대자 결정가 이게 되고 나면 그 썰대로 모든 계약을 마무리해 놓고 자기는 이제 계약이 마무리됐으니까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다. 추론입니다. 추론입니다. 요거 하나. 추론입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거야. 너무. 그래서 에이전시에게 맡겨놓고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머리를 식히려고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최원태 선수가 지금 여기 없다는 거는 그렇죠. 내일 발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빨리 왜냐면 이 인증샷 사인, 그렇죠. 사인하고 이걸 무조건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 계약만 발표하면 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약간 오피셜이라고. 오피셜을 무조건 해야 돼요. 오피셜이 있어요. 단장이든 사장이든 악수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돼야 돼서 일단은 최근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도 계약 발표는 없을 것 같다. 국내에 없다는 점. 복지사 대원님께서 진짜 MPB 진출이냐? 김민성님께서 일본 가냐? 헬리오스님도 같은 거 물어보셨는데 여행 간 것 같습니다. 여행 간 것 같습니다. 여행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분에게도 여행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 뭐 개인적인 건데 삼성을 삼성에 관심이 있다. 지금 삼성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LG는 진짜 뜨뜻미지근 하거든요. 그렇죠. 시장 상황을 끝내 다 돌아보고 오게 된다면 사실 모든 FA가 그랬지만. 원소팀으로 마지막 협상으로 왔을 때는 절대 좋은 조건을 받지 않습니다. 차명수 단장의 기조도 지금 그런 기조가 읽히고 있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삼성에 확실히 맞는 카드인가를 한번 삼성에서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많은 돈을 주고 패닉 바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패닉 바잉의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원태 선수한테 악감정은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삼성의 전력 그다음에 이런 걸 봤을 때 필요한 선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패닉 바잉인지 아닌지는 삼성에서 더 잘할 테지만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일본에 어쨌든 국내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가장 큰 게 사실은 집 계약 관련해서도 마음 편하게 떠나 있기가 쉽지 않은데 모든 걸 맡겨놔도 이게 홀가분하게 간 거지. 저 부동산에 집 맡겨놨을 때 내놨을 때 맨날 전화하잖아요. 나갔어요? 아침에 전화 한 번, 점심 먹고 전화 한 번, 퇴근할 때 전화 한 번. 그런데 뭔가 한국에 없다는 사실 여행 중인 게 팩트 맞습니다. 체크했습니다. 체크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건 이게 팩트가 아닐 수가 없는 게 뭐 관계자가 이제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틀지는 않겠죠. 제가 그렇다면 그 관계자는 아니 저 처단하기 직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정보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일단은 날짜를 한번 좀 보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기아는 제가 심작 단장하고 통화를 했었을 때 임기영, 서건창이 이제 내부 FA잖아요. 일단 임기영, 서건창 선수는 25일 날 1차 만남을 가졌고 구체적인 조건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만남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두 선수는 지금 시장에 수요가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기아 구단도 이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아는 결정적으로 먼저 다가서서 계약을 하자, 종용하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소르인 즉슨 또 이 선수들에게는 좋은 조건이 제시될 수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C 임종우 선수 얘기했는데 이용찬 선수, 김성욱 선수도 사실 NC는 내부 FA 일단 잡겠다는 기조였잖아요. 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거 합리적인 금액이거든요. 합리적인 금액. 이게 합리적인 금액이 제일 무섭습니다. 말 중에. 합리적인 건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 싸게란 얘기 아니죠? 구단 입장에서. 그건 구단 입장에서.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을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이들 선수들 역시 좋은 조건, 잔류가 가장 최우선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여기도 썩 뭐 좋은 조건, 대박의 조건은 절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실질적인 현실적인 선택지는 결국 잔류밖에 없다. 합리적인 금액의 잔류.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좀 무섭게 얘기를 했죠. 일단 나갔다 와봐. 시장 알아보겠다며 나갔다 와봐.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결국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그렇죠. 대체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야, 춥네요. 네. 추운 겨울이 진짜 추운 겨울이 확실히 진짜 그 나가 보고 와라 했을 때 뭐, 진짜 나갔다 오면 약간 대우가 좀 더 차가워지는 그런 게 좀 있죠. 역대 사례가 그런 걸 다 증명을 하니까요. 그런 게 좀 그냥 꼭 미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미화까지 하나도 이제 결국 계약은 할 건데 하나도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 뎁스가 두꺼워질 수도 있잖아요. 뭐 심우준이라는 주전 유격수가 왔지만 하준석도 그간에 계속 주전을 뛰었던 선수니까 주전급 선수니까 이런 뎁스가 많아지면 좋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지는 잔류 선택지가 맞고 그 이후에 뭐 사인앤 트레이드가 되든 뭐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선수는 타 팀에서 관심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그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의 이적보다는 대개 이제 그 기존 팀과의 재계약 쪽으로 흐름이 갈 가능성이. 최원태, 김강률 선수인데 김강률 선수도 지금 노렸던 구단들이 하나둘씩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 최원태 선수 정도 빼고는 저는 다 대부분 잔류. 그러니까 잔류라는 소리는 결국 저희 이제 캠프가 일정이 좀 앞당겨졌잖아요. 비활동 기간이 11월 24일까지고, 12월 25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좀 이렇게. 원래는 2월 1일까지였는데, 1월 31일까지였는데 이렇게 조정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월 중순이나 돼야 계약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수들도 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기전이 꽤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계약이 안 되면 이 선수들 당사자들에게 정말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무릎이라도 꿇어야 된다. 바디크쟁이라도 잡아야 된다. 무릎 꿇어야죠. 잘 봐달라. 이렇게 해제할 상황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릎 꿇어야죠. 필요하면 무릎. 그렇죠. 뭐래도 꿇어야죠. 그거에 따라서 1억, 2억이 오갈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다 그 캠프 전에 어쨌든 마무리 짓고 싶어 하니까. 그럼요. 근데 시간이 가면 쫓기는 건 선수예요. 맞아요. 특히 캠프 시간이 캠프에 다가오면 가냐 못 가냐가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캠프를 못 가게 되면 시즌 초반에 완전히 건너뛰어야 돼요. 자기 혼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한계가 달라요. 아무리 자기가 캠프 스케줄에 맞춰서 개인 훈련을 했다고 해도 이게 단체 훈련과 개인 훈련은 정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눈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못 보잖아요. 이 선수의 지금 상태나 플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계속 밀립니다.